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재판관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같으면은 본인들이 처신이나 행동 같은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걸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형배를 비롯해 가지고 좌파 진영의 이익에 갇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저 양반들이 진짜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든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편법, 불법, 탈법 이런 부분들을 전혀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리는데 개국 공신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형배 씨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의 진영 이익에 갇힌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은혁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을 넘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친북, 그리고 한국의 그냥 정치 체제나 헌법 질서를 뒤엎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고 마은혁 씨를 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저 양반들이 60대 대개 이제 초반들인데 진짜 앞뒤를 전혀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돌멩이 맞을 짓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겠죠. 뭐 이번 한 번만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은 우리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조직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공병호 TV도 뭐 거의 이제 방송이 안 되도록,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아주 필사적으로 한 2, 3주 전부터 그렇게 쥐어 터니까 정말 참 보면 딱해가지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거의 극좌죠. 초극좌. 좌익 세력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좌익 세력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헌재가 본인들이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임명해 달라.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꼼짝없이 그냥 좌익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침 방송하면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이제 최상목 씨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역사적 재인이 안 되려면은.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보는 것은 이 소위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게 되면은 진영 이익 외에는 뭐 일체 없는 겁니다. 진영 이익에는. 국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이런 아주 딱 기막힌 지금 상황이 된 거고, 오늘 이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를 다룬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마은혁 씨를 헌법재판관들을 이렇게 추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이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잘 담았네요.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문형배 씨가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법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문형배가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걸 다 알 정도인데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염치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복들을 읽고 전부가 내가 볼 때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대한민국에 출시한 이 법관들이 제 눈에는 그냥 사기꾼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법재판소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를 좌익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염치 이런 걸 불문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냥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쓸모없는 조직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출시한 법관들이 나라나 국민들의 앞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여러분 도구나 수단으로 공적기관을 이용하고 판결 권한을 이용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국 국민들은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홍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좌익들은 엄청나게 잔인한 거죠. 뭐 지금도 뭐죠. 그냥 적당히 하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뭘 해줄 거다 천만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그러니까 평의 과정에서 전체 의견을 모으지 않았는 모양이죠. 아마 문형배하고 이정미하고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이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얼마나 이렇게 민감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입니까? 문형배란 양반이 참 내가 볼 때는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야 이번에 뭐 잘 한 건 하게 되면 앞으로 출세를 하겠지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돼야 될 헌법재판관을 특정 정치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를 임명을 한 것이 잘못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이에 586 세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들인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지금 뭐 돌아가는데 사슬이 좀 나무랐네요. 마은혁 후보자 문제는 2월 20일에 종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합류의 길을 터주면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당연히 참여시키겠죠. 헌재가 그동안 마은혁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 서두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일체 없어진 것이고 그냥 사기꾼 집단이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겁니다. 법은 본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돼버렸고 좌익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분들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꼼짝없이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죠. 상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문형배가 지난 10일 마은혁 관련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고 묻자 나흘 뒤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쪽이 짜고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과정 때문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게 됐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사건 선고를 서두른 것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 확보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다 선거를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진짜 다들 반성해야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대다수 국민들은 다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대한 겁니다. 자기 문제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죠. 고스란히 자기 문제로 다 돌아올 겁니다. 오늘 방송 듣는 분들 개개인이 전부가 다 합당한 몫을 치르게 될 겁니다. 체제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에 침묵했고 그것을 다 덮는 데 여러분들 부역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끝장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곡소리 날 겁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갖게 되는 실망도 있지만 이 나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실망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어떻든 문형배를 비롯한 그런 좌익 진영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고 그다음에 좌익 세상을 여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이 될 질곡의 세월 노엘의 세월을 가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막을 수가 없으면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리스크를 감당하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줄 의견들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여러분들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기들이 여러분들 자기들 문제가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여러분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는데 뭘 여러분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땐 의타심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됐으니까 각자 알아서 합시다. 알아서 해가지고 못 막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거고 싫은 사람은 떠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은혁 씨 여러분들 지금 밀어붙인 걸 보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직도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한 번만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밀어붙이면 그걸로 끝장을 낼 수가 있는데 양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한 번만 밀어붙이게 되면 선거는 전부 다 장악이 된 상태고 한 번만 밀어붙이면 전부 국민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이름 가두어 가지고 독재를 열 수가 있고 이런 엄청난 재원을 본인들이 향유할 수가 있는데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하죠. 양보 안 하는 겁니다.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